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류중일 전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가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면서 엄벌을 호소한 뒤에 전 사돈과 폭로전을 벌인 소식까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이 전 사돈의 가족들이 류 감독 아들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일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엌 위에 조그만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게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뭐 그렇게 있더라고요. SD 카드를 확인해 보니 이제 처남과 처남의 동료가 설치를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이거 불법 카메라다. 일단은 증거로 가져와라 라고 해서 네,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희 TV조선이 확보한 그 영상 바로 보시죠. 자, 여기가 류 감독의 아들 부부의 신혼집이래요. 그런데 신혼집에 저 남자들이 뭐 하는 건가요? 막 뭘 포장을 막 뜯어요. 저 안에 뭐가 들었냐? 카메라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숨기려고 카메라를 넣은 다음에 저렇게 거실이 잘 보이게끔 소위 이제 홈캠이라 그러죠. 홈캠을 설치하고 있는 장면인데 안 기자님, 저렇게 지금 이제 잘 보이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사람한테. 저기가 류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인데 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며느리의 남동생이라는 거예요? 네, 현재 나온 주장과 또 확인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상황입니다. 당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류 전 감독의 아들은 신혼집을 비운 채로 따로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아들 류 씨가 물건을 찾기 위해 집에 왔다가 엉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종이 상자 속에 들어있는 조금 전 영상으로 보셨던 그 카메라였다는 거죠. 예. 자, 류 씨는 전 처남이 감시의 목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집안에 들어와 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전 처남과 전 부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결국 지금 전 처남, 게다가 전 장인까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카메라를 설치한 처남과 저 남성은 장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인이 배우였을 가능성을 이 아들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매형 집에다가 처남이 와 있고 저 뒤에 있는 남자, 앞에 있는 남자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한 명이 처남이고 한 명은 장인 회사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처남과 장인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 얘기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저기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느냐. 이 며느리와 아들이 이혼 소송 중이어가지고 집이 비어 있었대요. 그런데 류 감독 아들 얘기는 내 집에 저런 거 설치하라고 동의해 준 적 없다. 당연히 동의해 준 적 없겠죠. 그러면 저거는 홈캠입니까? 몰래카메라입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거 이제 몰래카메라죠. 몰래카메라예요? 몰래카메라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폭력 범죄에서 이제 몰래카메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걸 찍는 걸 이제 몰래카메라고 일반적으로 그러긴 해요. 하지만 전혀 허가받지 않고 동의 얻지 않고 이제 주거 침입을 해서 저 카메라를 설치한 거잖아요. 아마 이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뭐 이혼 소송이랄지 이런 소리 그걸 아마 여기서 확보하려고 그랬던 걸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저 이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저게 영상만 찍는 게 아니고 이 대화 같은 것이 다 녹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인이 대화하는 내용 자체를 이걸 녹취를 하게 되면 그건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이나 똑같은 거야. 오, 도청과 같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형량도 굉장히 무거워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입건이 돼서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요. 류 감독의 전 처남 그리고 저 남성이 장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장인도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소가 됐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걸 인정해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조경 부위원님, 이 사건 법정에서 좀 어떤 쟁점이 다뤄질 것 같으세요?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상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에 처벌 조항에 해당된다고 봐서 기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투어지는 경우는 이게 실제 대화, 실제 이루어지는 대화를 청취한 경우가 아닌 네. 이렇게 녹화하거나 녹음하거나 한 경우에는 간혹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례에 해당된다거나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제 피고인들은 다툴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식의 몰카의 목적은 분명히 본인이 아닌 제3자 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할 목적이 있었던 게 분명하고 그것을 누구한테인가 이제 들려주고 했다면 통비법상의 그 위반 사항은 좀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여져서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건 좀 황당합니다. 저도 류 감독 아들이 저 몰래카메라를 집에 와가지고 발견하고 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인 측, 사돈 측에서 류 감독의 아들을 재물손괴로 고소를 했답니다. 그 재물손괴가 있기 전에 상대 측에서 절도죄로 한 고소가 2건이 들어왔고요. 최근에도 또 다른 절도죄 2건이 들어왔는데 제가 아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 관련된 용품, 예를 들어 유모차나 아기 침대나 이제 아기 전용 그 책장이나 이런 거를 들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절도를 걸더라고요. 다행히 경찰에서 이게 다 무혐의가 났고 이제 그걸 빌미 삼아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떼어냈고 당연하죠.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모르는 CCTV가 있어서 그걸 뗐고 그 자리에 제 동생도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너무 화가 났던 거는 저만 고소를 했으면 이렇게 크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동생도 같이 고소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뗀 건데 이게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재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난. 조기현 변호사님. 아니 근데 내가 동의도 하지 않은 우리 집의 거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뗐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 무죄는 당연한 무죄 나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왜 재판까지 넘겨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앞에 이 절도 고소도 그렇고 이 재물 손괴 고소까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이 형사권의 남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아마 경찰에 수사를 한 후에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게 손괴죄라는 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라는 게 이제 망가뜨린다, 사실 효용을 해야 한다 이런 뭐 사건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마 경찰은 어쨌든 이 그 처남 측의 재산인 이 카메라를 손상시켰다고 봐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네. 뭐 판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 이게 아마 이혼 사건의 자료로 쓰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것이 판결 이유에서 나왔다고 하면 아마 손괴의 고의가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효용을 해야 할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가 나서 그걸 뭐 그 뜯어서 막 망가뜨렸다든가 이게 아니라 뜯은 상태에서 그 자료를 이혼 소송에 제공할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당초부터 이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런 사건 자체가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공판받은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